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네.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셀러분들이랑 민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 중에 대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제가 기억에 좀 남습니다. 네. 한 분은 매출을 높여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겠다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대출 받기 싫어가지고 매출액을 조절을 해가지고 대출을 안 받겠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두 분 유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한 분은 최대한 빨리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한 분은 매출을 낮춰서라도 대출을 안 받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네. 민구님은 어떤 방식이 옳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거는 고민할 여지도 없이 첫 번째 전자죠, 전자. 전자요? 네. 대출을 그래도 받는 게 좋다? 이미 대출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 네. 근데 사업을 해본 분들은 대출에 좀 부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던데, 시청자분들은 대출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주 시청층이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란 걸 처음 만든 게 되게 20대 후반? 심지어 뭐 어차피 대학생 때는 만들어주지도 않았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전에는 이제 옛날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현금을 써라. 진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연히 카드만 쓰지만 현금을 쓰고 절대 신용카드 써서 빚지지 마라. 신용카드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달에 쓴 걸 다음 달에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부모님께서 이제 항상 빚지는 거니까 절대 쓰지 마라. 이런 시절을 저는 겪었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뭔가 대출은 빚이고 언젠간 갚아야 하고 마음 한켠에 항상 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업을 하면서 좀 크게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좀 초보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탁 판매는 자본금이 많이 필요 없는 방식이라 좋다고, 장점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왜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기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시점이 있죠. 일단은 도매 사이트에 충전할 돈이 없어져 버려요. 매출이 늘면서. 왜요? 그 들어오는 돈 다시 충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된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구매 확정 후 또 그 7일 이후 뭐 일주일 이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수익까지 원금까지 같이 들어오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구매 확정 잘 안 누르잖아요. 저도 잘 안 누르는데, 그러면 구매 확정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확정되고 나서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또 시일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네. 그래가지고 대출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지금 뒤에 계신 교육생분들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상품 가공을 했더니 매출이 슬금슬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분명히 제가 그때 솔직히 마진 계산을 곱하기 1.7을 해서 팔았어요. 10,000원짜리면 17,000원, 그쵸, 20,000원짜리면 그런 식으로 1.7을 곱해서 판매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손해보는 게 아닌데 라는 계산을 했는데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사실 그런 유동자금 이런 개념도 없을 때니까, 대학생 때니까 몰랐다가 이게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죠. 이게 결국은 도매 사이트에 충전을 해야 내가 이게 물건을 보내주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미안한데 진짜 너 지금 얼마 있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여서 그 친구도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니까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30만 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30만 원 빌려줘. 빌려주면 내가 정확하게 다음 주에 이자까지 해서 줄게 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한 이유는 이 판매 방식은 어쨌든 정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거의 99% 확정적이니까 야 진짜 나 믿고 빌려줘 라고 해서 처음으로 돈을 그렇게 빌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반대 의견 있잖아요. 음. 매출액을 조절, 즉 매출을 낮춰서라도 네. 자기는 대출을 안 받고 오, 하겠다. 네.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매출을 줄인다는 건 더 올릴 수 있는데 본인이 매출을 오히려 줄인다는 건 내가 지금 당장 벌어들인 수익을 줄인다는 거고, 그러면 옆 사람이 지금 두 발자국 앞으로 갈 동안 이 사람은 오히려 일보 후퇴 혹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게 한 발 한 발 합쳐지는 순간 1년, 2년, 3년, 10년이 되면 엄청난 갭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서 대출을 받는 건 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포인트 같아요. 이제 대량 가공 위탁 판매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정말 낮다. 반대로 말하면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모든 게 그렇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제가 하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리스크가 정말 낮아요. 대신에 뭐 수입을 해서 뭐 로켓크로스에 왕창 넣거나 제조하시거나 이런 것보다 수익이 리턴이 그만큼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확실한 장점은 리스크가 정말 낮다는 거. 확실히 돈만 있으면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 대출을 좀 꺼려하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요. 네. 일단 이자도 못 낼까봐 많이 걱정하는 게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원금까지 까먹을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이 싫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늘어서 대출을 받는다는 건 리스크가 아예 제로인 거예요? 아니면 원금 까먹고 이자도 못 낼 확률이 낮은 거예요? 뭐 제로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0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그쵸, 이제 이분이 판매가를 말도 안 되게 역마진으로 하지 않는 한 0에 가깝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잠깐 조금 추가를 하자면 대출이란 것도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이 갚을만 하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제가 보는 거 아니지만 대출 해주는 입장에서 얘는 그냥 빌려줘도 이자까지 해서 잘 갚겠구나 싶을 때 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원한다고 해서 매출 없는데도 뚝딱 해주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리스크는 낮은데 그러면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도매몰에 내가 충전금을 충전했는데 도매몰이 폐업을 해가지고 먹튀하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그쵸, 정말 그 확률이 낮지만 그래서 제가 0이라고 안 한 게 그런 정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역마진으로 팔아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뭐 전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수로 역마진 하면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민구님의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친구분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빌린 거는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구님의 과거로 돌아가서 첫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던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기억나네요. 그때는 매출이 얼마쯤 났을 때 이렇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때 월 매출로 치면은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으셨던 거예요? 매입 네. 금액이 더 필요했는데? 통장이 계속 바닥 나갔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얼마가 필요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때도 사실 지금보다도 생각을 더 못할 대학생 시절이니까 개념이 없었죠. 그냥 어쨌든 충전할 돈만 있으면 난 좋겠다. 제발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대출을 받으려면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사실 저는 지금도 대출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민구님의 경험은 첫 대출을 받아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 무작정 찾아가신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죠. 원래는 이제 은행을 가지 않은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대출은 안 돼. 빚이야. 안 돼.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사시는 아파트도 또 현금으로 제가 알기로도 완납을 하신 걸 대출 1도 없이. 진짜 대단하신 우리 어머니신데 그만큼 굉장히 빚은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저는 은행 갈 생각을 못 했고, 그때서야 이제 돈이 필요해서 막 정보를 알아본 거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그때서야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거죠.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정보가 아니잖아요. 보통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해야 이제 부동산 가게에 있는 전단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이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걔도 보고 있지, 종혁아 지금. 걔도 지금 돈이 그렇게 지금은 있겠지만 그때는
공무원 준비생이니까. 아유, 어, 없죠, 그럴 때. 없죠. 진짜 걔 완전 작은 고시원에 살았었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10만 원.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이 돈만 있으면 5천, 1억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사실 제가 사업한다는 걸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비슷하게도 이제 대출과 비슷하게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좋아하시는데 아유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공무원 해야 해. 이게 저희 어머님의 생각이셔가지고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엄마한테 돈 좀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드디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 있다 하더라. 근데 그게 일반 은행이 아니라 일반 사채 2금융권 3금융권 사채 이런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주는 게 있다더라 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뭐 정부 정책 자금 뭐 이런 거. 맞아요. 그걸 처음 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막 온갖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부 자금 검색해 보시면 그 또 브로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정부 기관으로 바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 업체 껴봤자 수수료만 떼이고 좀 의미 없는 게 많아서 실제 정부에 가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아본 곳이 정책자금. 그렇게 검색을 해서 뭐야 막 사기처럼 막 돼 있어요. 일반 사기업들은 거기서 걸러내고 실제로 있는 건가 서서히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아직도 생각나요. 공덕역에 있는 공덕역에서 출구 나가가지고 쭉 롯데캐슬 쪽에서 쭉 직진하면 이상한 동상도 있고 거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름도 어렵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요? 네, 거기에 10층,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공덕역 10층이었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위치가 있습니다. 가면 기죽어요. 막 건물이 으리으리해가지고 기죽지만 그래도 찾아갔죠. 그때 요즘은 사전 예약도 하셔야 돼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까지도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 없이도 확인이 됩니다. 헛걸음 할 일 없겠네요. 네, 바로 해놓고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갔었고 상담을 받고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나요? 얼마쯤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죠. 이게 너무 신기했으니까. 이 대출 방식도 약간 색다른 게 원래는 막 보증이란 단어도 처음 대출 받아보시는 분들은 좀 무서울 거예요. 누구 보증 섰다가 망했다 이런 게 너무 어릴 적부터 많았었으니까. 그러네요. 옆집 아저씨가 보증 섰다가 집안이 망했대 이런 콩가루지만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원리예요.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내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게 시키는 거죠. 얘 만약에 돈 안 갚으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얘한테 돈 줘 라는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서라는 게 생겨요. 100% 보증서, 90% 보증서 이런 게 있는데 재단에서는 대부분 100% 해줍니다. 100% 받아서 은행에 가면은 보증서만 내밀면 그냥 프리패스. 그렇겠네요. 은행은 믿질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깐깐하게 구는 거죠. 얘가 부동산이 있나 자산이 있나 볼 텐데 보증서 내면 그냥 완전 표정이 밝아지면서 아우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골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증서를 받아서 딱 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마다 은행도 살짝씩 바뀌는데 국민은행에서 제가 3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아서 제 기준에서 그때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때는 500만 원, 1000만 어릴 적인데 많아도 1000만 원, 100만 원이어도 난 행복하겠다였는데 얘기해보니까 갑자기 3천을 준대요. 그때서야 알았죠. 내 매출이 신용보증재단은 참고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 매출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커머스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1인 사업자들, 진짜 매장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월 매출 3천, 연 매출 3억이 넘는 매출이 재단에서는 꽤 큰 거예요. 지금이랑은 기준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월 매출이 얼마 정도였는데 대출이 3천이 나온 거예요? 저는 매출 3천에 대출 3천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 그건 기준이 그때 달라지죠? 조금씩 다른데 얼추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건 이제 재단에서는 대신에 엄청 큰 금액은 안 된다. 제가 이제 재단 스토리가 좀 끝이 없어요. 사실 이 영상 1시간도 찍을 수 있는데 3천을 받고도 아직 마음 한켠이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3천 가지고 열심히 상품 등록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3천을 또 일시상환했어요. 1년 만에. 아, 정말요? 아, 찜찜하셨구나, 받구나. 까지까지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아, 이거 빚이지, 갚아야지 해서 1년 후에 재단에 전화해서 저 이거 갚고 싶은데요 하니까 좀 황당해 하시긴 했어요. 갚는다고요? 이렇게 빨리요? 그게 보통 뭐 5년, 10년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저는 갚고 싶습니다 해서 진짜 일시납으로 갚았어요. 아, 그래요? 저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빚은 죽기 전에 갚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 그런 것 말 같은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자꾸 마음 한켠이 또 빚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1년 만에 갚고 대신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던 게 1년 만에 갚고 나서 마인드가 살짝 바뀌고 나서 제가 다시 대출이 0이 됐잖아요. 0이 돼서 재단을 다시 가니까 매출도 올랐고 대출 금액도 더 커진 거죠. 아, 클린하게 상환했던 이력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재단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대부분 제 경험상 보통은 추가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그 재단에서도 업무 처리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줍니다. 이게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뭐 이유는 뭐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워낙 달라지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보통 은행 가가지고 받는 대출보다 이율이 더 저렴해요? 무조건 저렴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넣어도 이득일 정도. 왜냐하면 재단은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서 소상공인 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뭐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신용보증재단은 이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그 셀링하는 카페 같은 거 가보면은 무슨 그 판매 대금 선정산 서비스 네. 뭐 이런 게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막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이용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말씀하신 데 찾아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게 나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선정산을 먼저 써야 해요. 왜냐면 재단에다가 나 대출해줘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나의 매출이라는 과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가 쌓이려면은 뭐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이라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서류를 받으려면 일단 법인이면 3개월, 최소 3개월 분기를 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면 일반 사업자면 6개월 아니면 간이면 1년치 어쨌든 과거 그 서류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원하시는 만큼의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선정산을 쓰시는 게 수수료는 좀 비쌀지언정 그래도 어쨌든 매출은 오른다면 쓰시는 게 맞는 거죠. 넉넉하게 한 1년은 그래도 이렇게 금융기관 대출 없이 버티어서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사채나 이런 건 써보지 않아서 아직도 좀 부정적이고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민구님은 그런 선정산 서비스 지금은 안 쓰세요? 저는 운이 좋게 그렇게 바로 풀렸으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선정산 쓴다는 게 수수료 조금 떼고 나한테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가만 기다리면 어차피 나한테 오는 거니까 사실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그거 좀 비싸더라고요. 이율이라고 안 하고 뭔가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율로 치면은 엄청 수수료가 높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손해보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제가 주워 들은 건데 개인 대출은 위험하다. 대출을 받을 거면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 대출을 받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건 반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개인과 법인을 자꾸 같이 보면 안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지금에서야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 법인의 주식을 내가 100%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나고 이게 내 거고 이것도 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인이 뭐예요? 법적인 다른 인격체거든요. 나와 다른 거예요. 얘와 얘는 다르다. 결국은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는 건 양쪽에서 다 나중에 여건이 돼서 두 계정 다 키워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받으면 둘 다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네, 오늘은 제가 대출 관련 질문을 받아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한 바퀴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한테 큰 돈을 그냥 줘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만약에 진짜 사업 다 없애고 다시 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한 6개월 안에 1억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 대출은 물론 제가 이렇게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허튼 데 쓰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확실히 돌아오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바로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면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갚으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되면 회사도 죽을 거고요. 인터뷰 오셨던 분들 중에 그런 네.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음. 쓸 데가 없어서 코인이나 주식하다가 많이 말아먹었다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쓰는데 꼭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이제 내 생각보다 너무 1억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그런 데다가 쓰시면은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 최대한 갑자기 큰 돈이지만 요걸 빌미로 내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 준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성장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